낙동강 700리의 시작점, 고요하기만 했던 상주 퇴강마을에 농촌 울리는 따뜻한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문화가 단절됐었던 작은 시골 마을, 농한계의 달콤한 휴식을 맞아 마을 주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퇴강성당 겨울맞이 음악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상주의 옛 지명인 낙양에 동쪽으로 강이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낙동강. 그 낙동강 700리가 시작되는 바로 이곳, 경북 상주시 사벌면에 위치한 퇴강마을인데요. 물미라고도 불리는 퇴강마을은 낙동강에 끼고 돌며 빚어낸 소박한 집성촌이자 역사 깊은 천주교 마을입니다. 산 좋고 물 맑고 또 더군다나 마음에 신앙적인 종교의 가톨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가톨릭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착하고 순진하고 굉장히 좋은 마을이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다시 태어나도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 빨간 벽돌이 눈길을 사로잡는 퇴강성당. 상주시 최초의 천주교 교단으로 이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편안한 안식처이기도 하죠. 천주교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문화재답게 소박한 멋을 느낄 수 있답니다. 퇴강 천주교회는 1899년도에 세 분의 남자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그때 세례를 주신 분이 김성학 신부님으로서 우리나라 9번째 신부님이셨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자가 불어나자 1923년도에 이제 본당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퇴강성당의 아름다움은 전국 각지의 화가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성당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퇴강성당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이곳을 찾게 됐다고 하네요. 성당이 너무 예뻐서요. 저희가 100년 정도 넘은 오래된 성당 아니면 근대 문화, 건축물 위주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퇴강성당으로 오게 됐어요. 오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시골 풍경이. 그리고 낙동강이 이렇게 열어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성당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여기만의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 벽돌 해서 그런 게 되게 아름답고 예뻐요. 그날 저녁 어둠이 내린 퇴강마을이 소란한데요. 많은 손님들이 퇴강성당을 찾은 이유, 바로 작은 겨울맞이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별로 없었는데, 외부에 서울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좋은 하루가 되면 좋겠고, 오늘 공연을 마치고 가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좀 보탬이 되고, 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받으시고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의 힘찬 두두림의 소리로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데요. 국악, 합창, 앙상블 등 수준급의 다양한 공연을 입맛에 맞게 골라보는 재미도 가득가득. 문화가 단절된 시골 마을에서의 음악회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대화와 만남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또 도시와 농촌, 노인과 젊은이들, 또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그런 모든 것들의 갈등의 원인은 대화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물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성을 드러내고, 또 그러한 감성들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나갈 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살고 또 다른 시대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함께 서로 마음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한때는 나루터가에서 꽤나 번성했던 퇴강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데요.
마을 대표 농악대가 있을 정도로 누구보다 신명나게 잘 노는 법을 알았던 마을 주민들. 오늘만큼은 옛 향수에 푹 젖어봅니다. 가슴이 막 뛰면서 저도 모르게 막 춤이 막 절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팬터마임 공연. 마치 블랙홀 같은 흡입력에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데요. 고요함과 적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과 온기로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동안의 농사일로 지쳤던 마음과 꽁꽁 얼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상주 블루탑주단 창단 이래 한 7년 동안 여러 무대에서 공연했지만 오늘 이 성당에서의 우리의 그 설렘과 기쁨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두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복된 자리와 또 연말연시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또 새로운 새해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조차도 포근한 훈풍으로 바꿔버릴 것 같은 훈훈한 하모니. 털강마을의 겨울밤은 이렇게 또 깊어갑니다. 성당에 오래된 100년 된 성당에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뜻깊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되게 좋았고 너무 주민들도 막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 같이 막 환호해 주시고 이러셔서 기분도 좋고 뿌듯했어요. 참 아주 쓸쓸하고 적적한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감동입니다. 저는. 낙동강 700리가 시작되는 농촌마을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준 감미로운 강변 음악회. 음악회는 막을 내렸지만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과 다녀가는 사람들의 온기로 털강마을의 겨울은 포근합니다. 한겨울밤의 꿈같은 추억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랍니다. 인적이 드문 어느 숲속, 제작진이 한 바위를 찾아왔다. 놀랍게도 바위 위에 글씨가 보인다. 인근의 다른 바위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오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누가 또 무슨 이유로 글씨를 새겨놓은 것일까? 산중 암벽에 새겨진 글씨들, 무슨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길래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을까? 찾아간 곳은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내린천이 굽이굽이 흐르는 이곳은 이른 봄이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왔다. 봄의 전령, 고로쇠 수액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특별한 명소가 있으니 바로 천연기념물 531호 개인약수가 근처에 있다. 개인약수로 오르는 길목, 한 특별한 안내판이 보인다. 국가 산림문화자산, 좀 생소한 단어인데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이 고시한 산림은 물론 관련 생태, 경관,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문화재법으로서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생물들이나 그리고 산림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유적들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법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전국에 모두 9군데가 있다. 이 중 8개가 강원도 지역에 분포해 있고 인제 상남면에 서표 2군데와 기린면에 방동약수와 음나무, 북면 한계리에 황장금표와 황장목림 등 인제 지역에서만 4곳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돼 있다. 인제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산삼 다현산 서표를 만나러 가는 길.
안내판 아래로 정비된 길을 따라 내려가면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만나게 된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면서 언뜻 보기엔 분명한 식별이 어려워 보였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짚어보기로 한다. 따라서 한번 따라줘야 돼. 산. 산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여기서부터 3. 삼. 산삼. 삼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가. 더할 가자에 현. 산 이름 현자. 끝으로 산자가 보인다. 그 옆은 서표, 서쪽의 끝이라는 표시까지 가로 2.6, 세로 1.8m 암벽에 새겨진 산삼 가현산 서표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5호다. 미산리에서 개인약수 올라가는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기 산삼 가현산 서표는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삼을 채취해 가지고 나라에 바치던 이제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산삼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채취 못하도록 하는 이제. 지금은 인적이 드문 계곡이 됐지만 개인 약수로 이어지던 이 계곡은 본래 사람의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이곳이 나라에 바칠 공삼을 채취하는 지역이니 함부로 삼의 채취를 금한다는 문구를 써서 널리 알렸던 것이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제 글자 그 효순 정도로 봐가지고 조선 초 그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임산물 채취가 주요한 생업이었던 산촌. 특히 이곳은 약수를 찾아 많은 이들이 왕래하던 길목으로 귀하고 영험한 산삼의 무분별한 채취는 산촌 백성의 생업을 해치는 일터였다. 나라에 공삼을 바치기 위해 타지인은 삼 채취를 삼가달라는 민초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진다. 그 전례를 보면은 어느 지역이고 가면 산삼이 다 고루고루 다 있어요. 고루고루. 한 분에 집중 많이 나오는 데는 없지만 고루고루는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미산 일리 서표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진 내린천 하류. 또 다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만날 수 있다. 내린천 계곡에 자리한 큰 바위. 이곳 역시 글씨가 새겨져 있다. 긴 세월, 심한 마모를 입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식별 가능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곳은 산삼 가현산 서표 2로 국가 산림문화자산 6호다. 내린천 건너 맞은편 산에서 삼을 함부로 채취 말라는 금표석으로 추정된다. 상남면을 떠나 또 다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찾아간다. 한계 교차로에서 한계령 방면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 설악산 국립공원 내 치막골의 바위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황장금산, 황장금산. 이번 달 1일 국가 산림문화자산 9호로 지정된 황장금표다. 황장금산 자서고한계 지동계 20리. 어떤 뜻을 담았을까? 황장금표 주위로 위치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20리 그리고 서쪽으로 20리 지금 가량은 우수한 지금 황장목이 부부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출입을 엄해서 황장목을 베는 것을 지금 금한다는 지금 표지입니다. 이게. 소나무 중의 소나무, 소나무의 제왕이라 불리던 황장목은 속이 황금빛을 띠면서 목질이 우수해 경복궁과 천년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된 왕실용 소나무다. 30에서 40m에 이르는 큰 소나무들, 황장금표와 함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황장목림이다. 여기가 좀 특별한 것은 여기에 있는 문자가 육안으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문화자산으로서 좀 가치가 높다고. 자서고한계. 서쪽으로는 고한계리부터 동쪽 경계 20리까지 황장금산. 황장금표는 과거 황장목림의 구역이 꽤 넓었음을 말해준다.
국가산림문화자산 황장목림은 그 일부인 황장금표 주변 245헥타르의 소나무숲 지역이다. 방치됐던 소나무숲이 황장목 대접을 당당하게 받게 됐다. 육안으로 봤을 때 소나무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황장목림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인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이곳 외에도 한 군데 더 있다. 인제군 기린면 방동 2리에 위치한 방동약수. 탄산과 망간, 철, 불소 등이 포함된 광천수로 300년 전 발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약수터다. 필레 약수 거기보다도 조금 위에 나오고. 갈천. 먹기에는 갈천. 갈천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위장병에 좋다는 방동약수. 약수를 마시고 병이 호전된 이들도 있다 할 정도다. 이가 쓸리고 이렇게 또 아프지. 그럴 적에 이 물을 대고 먹으니까 크기가 없어지더라고. 한국의 명수로 지정될 만큼 효험이 있다 알려진 방동약수. 이 약수터 위로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다. 높이 24m, 둘레 2.7m에 달하는 음나무다. 음나무 혹은 엄나무로도 불리는 이 고목의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돼 긴 세월 약수와 함께한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약수하고 그다음에 이 나무하고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이 나무의 특징은 동부 지역 평창이나 정선 쪽에서는 두릅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 우려도 있지만 훼손 우려를 이렇게 사전에 제거하는 그 명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걸 더 보존해서 더 오래도록 이것을 국민들에게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올해 처음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국가산림문화자산. 산림을 가꾸며 이 땅을 살아간 조상의 지혜와 땀과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앞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의 또 다른 보물이리라. 울산 청년 창업센터. 이곳이 청년들한테 힘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울산 청년 창업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을 돕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요.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 찾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지원을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직업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제가 취업난이 심각하다. 청년들 밥그릇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네. 청년 실업 문제가 현실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네, 요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휴학까지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2, 3년 취업 재수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 심각하죠. 네. 그러면 이런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 취직하고 옛날에는 직장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직업 개념으로 자기 직업을 한번 스스로 만드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년 창업자들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돌취생, 돌아온 취업준비생, 자소설, 자기소개서를 소설 쓰듯 써라, 이퇴백, 20대 퇴직한 백수. 이 모든 단어들이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입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참 어렵죠? 이 취업의 문보다 더 굳게 닫힌 문을 똑똑 두드리는 청년 CEO들이 지금 이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최근 울산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은 청년 CEO들이 자신의 가게를 갖기 전 청년 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차곡차곡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팍팍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무슨 네. 작업 공간 같기도 하고 네네.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조금 뭐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그 울산 청년 창업센터에서 배출한 이제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 수료자들이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상품들을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2013년 3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청년 CEO이자 청년 작가들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네네. 뭔가 선이 굵은 그림들이 있어요. 네네. 일러스트 이제 사파부터 해서 초상화를 저희들이 이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저희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창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MBC 우리 결혼합시다에 납품까지 하셨어요. 어머,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네. 정말 대단하시죠? 구성을 해서 이곳의 매력은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청년 창업자들과 함께 공감대도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도 접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곳은 목공예와 닭지공예 등 다양한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도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학창시절 이후로 처음 그려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 여기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 청년 창업센터에 먼저 수료를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산 청년 창업센터 3기로 수료를 하고 작년에 첫 기수 때 제가 여기 입장을 하고 2년 차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재능과 센스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꿈의 계단을 밟아가고 있는 청년 CEO들의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앞으로 번듯한 가게도 열고 더 나아가 문화기업의 CEO가 될 모습이 상상이 가더라고요. 보실래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꿈꾸는 단디 만주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양의 빵이 만들어질까요? 고래 모양입니다. 이 건물 이름이 이름 없는 건물이래요. 이곳은 아까 톡톡 스트리트의 청년 CEO들이 힘을 합해서 만든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지어진 여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외관부터 젊은 CEO들의 개성이 느껴지시죠? 1층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와 모자 등을 판매하는 스트릿 패션 전문 의류샵입니다. 울산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스트릿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름 없는 건물 안에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2층과 3층에 다른 저희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예. 빨리 가시죠. 예. 다른 곳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됐는데요. 아, 여기가 2층이죠? 예. 네일도 있고 케이크 카페도 있어요. 예. 2층 왼편은 베이커리 작업실과 함께 디저트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작업실에 놀러 온 듯 편안한 분위기죠. 오, 이 앞에는 뭔가 또 사진들이 가득한데요? 예, 예.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그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의 사업장입니다. 네일 아트? 예. 궁금한데요? 작은 손톱 위에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는 네일 아트숍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평범한 손톱도 작품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장 위층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여기 놀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모여서. 여기서는 조금 생산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살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놔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피아노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알려주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기타를 칠 줄 아시는 분이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요리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 조금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청년 CEO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발상의 전환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문화예술이 좀 더 발전하고 그 시민들이 그 문화예술을 좀 더 많이 향유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키워가는 문화 공간을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청년 실업 뉴스 말고 청년 창업 대박이란 뉴스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란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영남 김윤식 선생의 또 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오늘 특히 또 이곳 영랑생가에서 또 지붕에 새 옷을 입히는 이영입기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영랑생가로 떠나보시죠. 시의 향기를 머금은 이곳은 강진 영랑생가에 위치한 시문학파 기념관. 영랑 김윤식 선생을 포함해 시인 9분들의 소중한 유품과 옛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요. 네네.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환상적이죠? 네. 여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지금 저 영랑생가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아주 이름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학인의 생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그렇게 지정 관리된 것은 영랑생가가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영랑생가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252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모든 건 다 문화청에서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에서 그럼요. 관리하군요. 기념관 주변에 아늑한 초가집들이 올만졸만 모여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데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랑의 대표적으로 네. 잘 알려진 모란피까지는 그 시의 주인공이 바로 모란입니다. 여기 보이네요. 네네네. 모란. 이게는 그 주로 그 4월 말에서 네. 5월 초에 피는데요. 네네. 그때 모란이 필 무렵에 반드시 영랑 문학제가 내립니다. 비록 지금은 모란꽃을 볼 수 없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면 이렇게 붉은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모란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겨울에 모란을 볼 수 없어 아쉬운 분들 꿩 대신 닭이라고 하죠. 뒤뜰러 나가면 모란 대신 붉은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동백꽃을 보고 쓴 작품 김영랑 시인의 80년 된 시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서 좀 가까이서 네. 안에 좀 볼까요? 어머, 지금 보니까요. 김영랑 시인의 초상화. 네, 지금 저분이 영랑 김윤식 선생인데요. 김윤식 선생님. 네. 지금 저분이 여기에서 19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이제 50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 집에서 무려 46년 동안 사셨던.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죠. 아주 나고 자랐던, 그렇죠. 뛰어놀았던 그런 곳이군요. 현대문학사에 있어 큰 자취를 남긴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 이곳 영랑생가에 오면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시상이 떠오를 것 같죠? 오늘은 운 좋게도 영랑생가 초가집 이영입기 작업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을 초수가 끝나면 초가지붕에 묵은 짚을 걷어내고 새 짚을 올리는 것을 이영입기라고 하는데 요즘 볼 수 없는 생소한 풍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나저나 이영 들어 나르랴 지붕 위로 던지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네요. 우와! 어머, 저기. 아버님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야, 지금, 아니, 뭘 이렇게 막 볏짚들이 많은데요? 왜 이게 뭘 이렇게 막 지붕 위로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군세. 군세? 이 군세가 박는다고, 뭐예요? 군세 박는다고. 군세 박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매. 물매? 지붕에 물매를 잡기 위해서 예. 이것을 뭐라 할까? 꺼져. 아이고. 계곡 지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수평을 잡기 위해서 패이는데 패이는 데를 이제 이렇게 좀 다듬고 수평을 잡기 위해서 수평을 잡기 위해서요. 와, 지금 아버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힘 듭니다. 예.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라. 해마다 이맘때면 꼭 해야 한다는 이영 작업.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이지만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지스렁이라고 치마끈 매고 이 날개 돌리고 새끼 치고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5시간 내지 6시간 써야 됩니다. 나이 묵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그런 점이 좀 어렵죠. 쉬지 않고 지붕에서만 6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 집단을 풀고 단단하게 묶는 작업까지. 힘들겠다, 힘들겠어. 그래서 나선 김효선 리포터. 두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보는데. 저는 갈구질만 하면 돼요? 예. 그래, 이렇게. 내 얼굴 잘난 얼굴 나면. 이거 정말 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의 딸! 새로운 적성을 찾은 김효선 리포터. 어머, 진짜 농부의 딸 맞네. 참 열심히 한다. 여기다가 놓으면 돼요? 이리 갖고 와, 이리. 어디? 여기 담대. 여기다가. 담대. 자, 1차 담고. 자, 밖으로 가야지. 이제 밖으로 또. 그래갖고 사이다 실게. 저기다 버려요? 버릴 곳 따로 있어요? 자, 갑시다. 따라가시오. 당진문화답사 1번지답게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 귀엽게 뿌잉뿌잉 어디 간다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단체로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아니 이곳에 오시니까 여기 지금 둘러보셨는데 어떠세요? 뭐가 좋으세요? 아름다운 그 향기가 그냥 막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영랑생가에 왔다가 운 좋게 이영익길을 본 사람들. 그러나 이영에 대한 해설이 각자 다르네요. 이게 원래는 표준말로는 이영이고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마람이라고 하고 짭짤하게 적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용몰이라고. 용몰이 집 다지고 집 위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듣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제가 이쪽이 고향이거든요. 오메. 이쪽이 고향인데 저는 소감이 어렸을 때 독일 세계로 돌아가서 옛날 이런 모습으로 나 어린 시절인데 지금 내가 이 나이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와서 살고 싶어요. 애들이 이제 다 장가 시집 다 보냈거든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이영익길. 마지막 이발까지 끝나면 고단했던 작업도 끝이 납니다. 새 지붕으로 깔끔하게 단장한 강진의 영랑생가. 올겨울 시가 흐르고 추억의 이영이 반기는 강진 영랑생가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Gli autentici valori spirituali e culturali e lo spirito di sfrenata competizione che genera egoismo e conflitto. 교황이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와 파격적인 행동은 연일 화제가 되는데요. 거리의 교황, 낮은 자의 교황이란 별명처럼 약자를 향한 따뜻한 행보로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죠. 지난 교황 방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 천주교 대전교구. 2014년 하나를 마무리하는 요즘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평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 해는 거의 다 끝나잖아요. 예.
전주교회 한 해를 바라본다면 좀 어떤 해가였을까요? 그 천주교 역사에서도 그러고 제 역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교황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 영광, 또 그 감동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은 교황님 모습이 훤해요. 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한테도 교황님 오시기 전과 그 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만큼 저에게도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특별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교황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한테는 남겨있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그 말이 굉장히 강해요. 또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또 모든 걸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막 전투하듯이 투쟁하듯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황님 그 정반대셨죠. 자동차도 작았고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셨잖아요. 5만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운집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직전했는데요. un cancro in mezzo alla società che è esteriormente ricca, ma tuttavia spesso sperimenta interiore amarezza e vuoto. 또한 물질주의 유혹과 무한 경쟁의 흐름에 맞서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교황님이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예, 저는 교황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교황님 참 소박하시고 단순하시고 또 유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또 특별히 누굴 만나든지 이 눈과 눈을 마주치셨어요. 제가 교황님과 대화할 적에 느꼈던 것은 교황님 누구를 만나시든 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들, 하여튼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셨고. 지난 여름 리나는 교황의 방문지로 알려진 당진 솔매성지, 신리성지, 서산 해미성지를 찾아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번영, 가슴 아픈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따라 충청의 성지는 높은 관심을 받았고 그곳의 역사와 가치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충청도 지방에 있는 성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처형당한 정말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 당시 하느님을 받아들이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졌거든요. 왕족도 양반도 상민도 백정도 없이 형제 자매가 됐고 또 복음 정신대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분들이 삶을 후손인 우리가 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번에 교황님께서 우리 성지를 방문하시면서 그분들이 가지셨던 그 계급을 넘어선 어떤 형제애,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누었던 그 참된 사랑의 삶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교황이 다녀간 이후 성지가 있는 지자체와 충청남도는 성지 순례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성지를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손질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앞으로 어떤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교황님께서 이번에 충청도 성지를 방문하시면서 충청도 성지가 세계화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황님이 가셨던 곳이 다 세계로 그 생중계로 됐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로마에 갔을 적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국 지도를 펴놓고 솔메가 어디고 해미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그 세계지도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해미, 솔매를 나는 다 보이는데 안 보이면 이건 신앙심이 부족해서니까 신앙심 키우라고 이제 농담을 했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솔매, 해미를 알게 됐어요. 다사다난했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고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는데요. 격식과 권위를 버리고 보다 낮은 자세로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한 교황의 행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4년의 그 끝자락에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일도 많았었지만 특별히 많은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느냐가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느낄 적에, 즉 사랑을 느낄 적에 치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믿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그 지나간 과거에 그 어려웠지만 그 좋았던 일, 많은 좋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좋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좋았던 거 감사드리고 부족한 건 다 잃어버리시고 새롭게 2015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